자, 삼각함수를 보겠어요. 삼각함수. 삼각함수는 간단하게 보면 3이 빠지고 각에 대한 함수다. 뭐죠? 그래서 삼각형의 6요소가 각과 변, 세 변과 세 내각이 6요소잖아. 그래서 각을 변으로 표현하는 게요. 이게 삼각함수, 각함수죠. 왜냐하면 이 우리 숫자는 뭐니까 변에 대한 거니까. 근데 변을 그대로 한 게 아니라 두 종류네. 그러니까는 이 각을 변 길이로 바꾸는데 바꾸는 방향이 두 종류야. 두 종류가 뭐냐면 삼각비와 삼각함수죠. 삼각비는 말 그대로 비. 변의 길이가 아니고 변의 길이의 비율로 각을 표현한다. 이거고 삼각함수는 비율이 아니라 그게 뭐죠? 그거 호의 길이. 호의 길이가 각이다. 뭐 이렇게 길이로 변환을 한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뭐 이거는 그냥 각함수다, 각에 대한 함수다라는 얘기를 한 거였고, 이제 본격적으로 보면 단원 구조가 세 개의 파트로 구성이 된다. 세 개의 파트가 뭐냐면 대수학이다. 그다음에 해석학이다. 해석학이 함수예요. 그다음에 기하학이다. 이제 요번 삼각함수에서는 이것들에서는 약간 심화적인 내용들을 보고 요거를 하겠죠. 참고로 중간고사 시험 보면은 보통 이 언저리에서 잘리긴 해요. 이 언저리에서. 그래서 대수학이면 뭐야? 정의와 계산. 해석학이면 정의와 그래프의 활용. 이렇게다. 참고로 기하 단어는 두 개가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이다. 선생이 논증기하 단원을 설명을 좀 하고 싶은데 논증기하 단원이 매우 추상적이어서 이렇게 이렇게 단원 안에서 설명하는 방식이 이렇게 모듈화가 잘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논증기하 단원 구조는 그렇게 맨날 고민하듯 이걸 제시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제시 자체가 너무 애들이 딱딱하게 받아들이고 별 문제 푸는데 도움이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제시하지는 않고 있어요. 해석기하 단원은 도형의 방정식 단원이고 거기는 정의, 방정식, 위치관계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는 넌 오늘따라 이렇게 자꾸 웃니? 뭐가 웃는데? 원래 웃는 상인가? 자, 보겠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정의와 이정의가 같으므로 이렇게 여기서 따로 하는 게 아니고 이 정의에서 이렇게 하고 일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선생이 여기는 1번, 여기는 2번, 2번인데 2-1번, 여기 2-2번, 3번 이렇게 가고 그래프의 활용은 이제 최대제소, 방정식과 부등식의 활용인데 최대제소는 그래프만 그리면 아는 거고 방정식과 부등식의 활용은 유형 정리가 지수 함수, 로그 함수라는 것과 똑같아서 얘도 요번에도 하지 않고 요번에는 이거 심화하고 난 다음에 이쪽
좀 보겠어요. 여기는 좀 어려운데 정리를 잘 따라오면 할만해요. 더 그렇다. 그래서 선생은 이제 이 함수, 삼각함수 단원은 이 단원 구조, 이 단원 구조를 좀 강조하는 게, 이런 구조를 모르면 이걸 왜 배우는지를 잘 구분을 못 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는 여기가 뭐에 해당되는 거냐면 지수 단원. 비교를 하면 like 유비추로 하면 여기가 지수 단원이고 여기가 지수 함수 단원인데, 지수 단원과 지수 함수 단원은 독립적으로 단원을 제시하는데 반해서 삼각함수는 그렇게 없이 이렇게 뭉뚱그려서 가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수와 지수 함수는 서로 엮여서 발전해 온 게 아니고 따로따로 발전을 한 건데, 삼각함수 단원은 서로 엮여서 분리를 하면 그 자체가 어색해지는 수준으로 엮여서 발전을 해왔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자, 첫 번째 여기에서 아는 것들을 다시 하진 않고 첫 번째 정의에서 이 단원 제목 어떻게 붙였더라? 0번이라고 정의 앞에 먼저 해야 될 게 0번. 내가 하는 거는 호도법과 일반각. 호도법은 선생님이 강조한 게 뭐야? 호의 길이로 각도를 나타내는 방법. 이렇게 돼서 이미 호, 도, 법이다. 이거죠. 그러면 이때 이 호는 무엇의 호냐? 시작이 뭐야? 단위원이다. 그래서 이 단위원이라는 개념은 삼각함수 내내 중요하게 사용이 되죠. 일반각은 지금 여기 앉아있는 학생들이 여기 이런 개념들을 다시 차근차근 배울 이유는 없을 것 같고, 그런데 이제 이건 좀 중요하게 알아는 둬야겠다. 단위원의 내용을 확인하는 거지. 단위원에서 호의 길이. 여기서 이제 네가 알고 있는 60부법과,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염려가 되지. 그래서 이 얘기는 좀 이따 하고 이것부터 먼저 보면, 단위원이라는 거 하는 것은 좌표가 없을 경우에는 반지름이 1인 거고, 좌표가 있을 경우에는 반지름이 1인데 중심이 원점인 경우를 단위원이라 한다. 그렇죠? 각도란 각의 크기고, 각의 정의는 시점이 일치하는 두 반직선이다. 그 시점이 원의 중심, 원의 생명 중심. 그래서 이렇게 한다라고 했을 때 이게 단위원이면 반지름이 1이다. 그러면 뭐야 결론은? 호의 길이가 각도다. 즉 각의 크기다. 각의 크기를 더 사정적 의미로 찾아보면 벌어진 정도, 이 정도로 표현이 돼요. 더 엄밀하게 표현되진 않고. 그래서 이게 각의 크기의 다른 말이 각도다. 이 길이 자체가 각도가 된다. 그러면 반지름이 1인 건 2파이 r이잖아. 2파이 r. 그래서 반은 파이 r이죠. 파이 r. 근데 파이 r이 1이지. 그러니까 파이야. 이 길이가. 그럼 이거랑 뭐랑 같아? 180도랑 같다. 그렇죠? 근데 나머지는 다 비율. 즉 60도는 3으로 나누니까 3분의 파이. 비례한다라고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는 게 호도법의 세계다. 이거고, 일반각은 뭐냐면 핵심이
회전이다. 여기는 호의 길이라면 여기는 일반각의 핵심은 회전이다. 일반각의 정의가 뭐죠? 뭐가 존나 길죠? 자, 내가 서운하지 않게 일반각의 정의를 얘기해 보세요. 내가 서운하지 않게. 솔직히 서운해요. 솔직히 서운하다 이놈아. 일반각은 핵심이 회전이죠. 회전은 뭐가 있냐면 크기와 방향을 가지고, 그리고 회전하게 되면 이 각은 이제 뭘로 바뀌어 하게 되면 이런 개념이 등장한다. 뭐 두 개를 다 동시에 움직이는 게 아니고 두 개를 동시에 움직이는 건 하나만 움직이는 걸로 환원시킬 수 있다. 그래서 하나를 고정한다. 하나를 고정하면 그걸 뭐라 불러? 시초선. 그리고 움직이는 거 동경. 이때 선과 경은 모두 직선을 의미한다. 시초는 기준이란 뜻이죠. 동은 움직인다는 뜻이고, 별거 아닌데 그냥 기준이 되는 선, 움직이는 선인데 줄여서 말하려고 그런지 시초선, 동경. 그럼 둘 다 선으로 붙이는 거 맞는 게 아닌가? 시초경? 좀 이상한가? 자, 아무튼 그렇다. 그랬을 때 이 크기와 방향은 뭐야? 방향은 이쪽을 플러스를 한다. 반시계 방향. 시계 방향은 마이너스. 그다음에 그러니까는 방향 크기는 이랬을 때 이렇게 가는 거랑 이렇게 가는 거랑 구별한다. 그러니까 이것들이 뭐야? 구별의 요소죠. 그래서 일반각이라고 하는 것은 회전한 크기와 방향을 구별하여 동경의 위치가 같아도 회전한 크기와 방향을 기준으로 구별하도록 하는 각, 뭐 이 정도로 되겠어요. 그런데 이제 뭐 문장을 외울 필요는 없이 거다. 그래서 일반각의 핵심은 회전이다. 그러면 이게 기준이잖아. 기준이 있으면 수학에서는 뭐가 등장을 해? 바로 좌표가 등장한다. 이거지. 그래서 이 체계가 뭐랑 같아? 뭐랑 같죠? 이 벡터를 배웠으면 지금 이게 똑같이 벡터다라는 거지. 그러면 벡터에서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일반각이. 삼각함수에서 일반각은 벡터에서 뭐 해야 된다는 거야? 하면은 이게 이제 기준이 되는 거잖아. 기준. 그래서 위치 벡터. 위치 벡터하고 좌표가 도입되면 얘가 뭐야? 벡터의 성분. 으로 가는 거죠. 지금 구조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위치 벡터는 개념이 뭐죠? 벡터와 점이 1대1 대응한다. 각과 동경이 1대1 대응한다. 이거지. 이게 고정돼 버리니까. 선생님 이해 갔나? 이런 게 하나의 뭉뚱그리인데 시작은 일반각은 회전이라는 개념이 포인트고, 호도법은 이름 그대로 호. 이때 호는 뭘 말해? 호의 길이가 각도가 되려면 호 자체가 뭐야? 단위원이 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본다라면 이걸 왜 해? 하면은 이거가 또 다른 측면에서 이건 벡터 개념이고, 그죠? 얘는 벡터 단원이고, 이게 여기에서 보면 뭐에 해당되는 거야? 지수의 확장이다. 이거 이해가 안 가서 손 들어봐. 어설프게 들었다가 질문을 당하지 마시고 내리시고. 이게 왜 지수의 확장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시죠? 서운해. 솔직히 서운해. 옆에. 오늘은 눈치 안 볼 거야, 이년아. 이게 왜
지수의 확장에 해당된다고. 나도 내가 왜 손을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너도 손 들었지? 이러면 손 든 게 잘못인가요? 제가 큰 잘못을 저질렀나요? 그건 아니지. 너는 왜 손 들었는지 이유를 얘기해 볼까? 지수를 실수로 확장을 음. 것처럼 음. 그런 게 다네요. 뭐 문장을 얘기하면 안 될까? 뭐 단어를 나열하면 내가 알아서 나머지는 챗GPT처럼 추론을 해야 되는 건가? 잘했어요. 잘한 거지. 뭐 이거 좋은 거는 이거죠. 60분법을 실수로 바꾼다인데 참고로 이 말 자체는 수학적으로 엄밀하게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거 실수가 아니면 어떻게 같아? 이거 파이는 3.14 어중하는 무리수죠. 이 등호로 적은 건 이게 실수야. 이것도 180도도 실수야. 다만 표기법이 우리가 생각하는 단위가 아니라 이 단위가 붙어 있어서 이게 180과는 다르죠. 그러면 이제 혼돈이 생긴다고. 그래서 이걸 없애서 생각하자. 이거지. 그리고 노골적으로 뭐 길이, 각을 길이로 바꿔서 생각하자. 이거죠. 내가 호의 길이라고 했는데 이걸 바탕으로 이제 길이의 시리즈가 등장을 하는 거죠. 이거는 길이의 시리즈가 이제 뭐가 등장해 하면 예를 들면 사인은 뭐 반현이다. 현의 반이다. 이 현의 길이지. 반현의 길이. 이제 길이로 다 바꾼다 이거지. 그리고 이것들은 뭐냐면 삼각형 음요소, 세 내각과 세 변. 그래서 우리가 기하를 바라볼 때 가장 기본적인 요소, 삼각형이 분자라면 얘들이 바로 뭐야? 원자인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 감각은 다 여기를 기반으로 한다. 그래서 이거를 이걸로 바꾸자가 이쪽은 비율 개념이고 이쪽은 단위원을 도입해서 길이 자체로 만들어서 생각을 한다. 뭐 이런 거가 각 함수, 각에 대한 함수다. 그래서 호도법을 하게 되면 이런 거죠. 이거 쓰고 지우겠어요. 앞에서 했으니까. 우리가 실수 전체 y 콜 sin x 하면 이게 뭐가 돼야 돼? 실수 전체다. 실수 전체여야 하는데 제일 처음에 주어진 건 뭐야? 이거다. 이게 뭐죠? 이게 뭐죠? 이게 뭐죠? 60분법. 예를 들어서 60도다. 그러면 호도법으로 바꾸면 이게 뭘로 바뀌어? 3분의 파이다. 그러면 호도법으로 되는데 일반각을 왜 도입한 거야? 이거죠. 이렇게 보면 이 각이 범위가 뭐가 돼? 하면은 0도부터 360도다. 그럼 360도 뭐야? 2파이죠. 2파이. 사실 이걸 생각한다. 그러면 이게 있죠. 이거를 생각 안 하고 한다면 파이가 되는 거고 뭐가 됐든 간에 이게 여기서만 본다라면 0에서 뭐 파이면 파이가 뭐야? 대략 3.14 어쩌고다. 이거 실수 바꾸자고 호도법을 도입하는 건 뭐야 이거지. 그래서 뭐 이게 이제 일반각으로 가게 되면 뭐가 돼?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가게 된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호도법이고 이게 일반각이다. 이거는 이제 다 어떤 이해적인 측면 얘기 들리었어요. 근데 이해인데 이거는 그래서 그냥 다 파란색으로 적었지. 이게 목적인데. 그래서 이런 역할을 하는 게 실수 전체다. 이게 이제 정의역이다. 지수의 확장을 하는 이유가 동일하다라는 거지. 이것 때문에 하는데 그 개별적인 내용에서 단위원의 호의 길이가 핵심이고 회전이라고 하는 게 핵심이다. 그래서 벡터잖아. 크기와 방향을 가진 양. 벡터죠. 그래서 벡터랑 이런 관계가 있고 역할은 지수의 확장과 관계가 있다. 이거예요. 뭐 이제 이거는 기본 베이스였고
여기에서 시험에 나올 유형을 한번 정리해보자 얘들아 이렇게 되는 거죠. 정리하세요. 서운해. 자, 정리하세요. 그래서 부채꼴. 근데 부채꼴을 왜 하죠? 부채꼴 왜 할까? 부채꼴은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왜 중요할까? 그래서 이 문제를 풀기 전에 그것부터 봅시다. 그리고 적군들은 잘하는데 뭐 계산이 안 돼. 이렇게 푸는 게 포인트인데 그러고 난 다음에 끝이야. 뭐 그 다음에 뭐 왜 틀리지? 이렇게 그리는 게 포인트인데 이러고 난 다음에 왜 틀리는 거야? 근데 전 이게 왜 답이 아니지? 그러니까 신기하죠? 나도 신기해. 자, 그건 그거고 일단은 먼저 부채꼴 왜 하는가 이거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이거거든. 이거부터 봅시다. 이렇게 하죠. 정의에서 호도법과 일반각이지. 여기서 파생된 개념이 부채꼴이고 부채꼴을 60분법이 아니라 호도법을 이용해서 표현하면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그게 깔끔하다. 표현이. 그 다음에 일반각. 일반각은 개념이 아니고 유형. 유형이 뭐죠? 하면 동경의 대칭성과 주기성.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런 걸 확인해 보겠다. 그래서 이걸 지금 확인했으니까 호도법의 파생 개념으로서 부채꼴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리고 이제 요거 내신을 대비해서 이것도 내신에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용산고인가? 용산고 문제죠. 먼저 부채꼴 하면 우리가 이제 뭘 해야 되냐면 요거 하는 게 호의 길이 그리고 뭐지? 넓이 이렇게 두 개죠. 먼저 기억해야 될 건 부채꼴의 생명이 중심각이다. 부채꼴 하면 중심각이 없으면 뭐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중심각이 부채꼴의 생명이다 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너무 당연해서 너무 당연하게 하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중심각을 놓치기 시작하거든. 나중에 그림이 복잡해지면. 그러니까는 알아두자. 호의 길이는 이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호의 길이 L은 R 세타다. 왜 R 세타죠? 설명할 수 있다. 손 들어. 1.5명. 서운해. 자, 그러면 부채꼴의 넓이 S는 2분의 1 RL. 왜 2분의 1 RL이죠? 이걸 이제 대입하면 2분의 1 R 제곱 세타. 그래서 알아둘 거는 이걸 일단은 암기를 해야죠. 암기를 하고 중요한 건 이거고 이거는 암기한다. 그러면 이제 예의상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보자. 이것들의 시작은 뭐냐 하면 뭐라고? 그러니까 당연히 시작이 뭐겠니? 시작이 뭐야? 판별식이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 식을 가지나? 판별식이 0이면 그는 한 개인가? 판별식이 0이면 근이 한 개야? 한 개죠. 판별식이 0이면 근이 한 개거든.
그런데 그게 실근이란 보장이 없죠. 판별식이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나? 아니죠.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려면 개수가 실수여야죠. 왜 그래? 그런데 개수가 허개수라도 판별식 0이면 근의 개수는 한 개요. 실근이 아니고 근의 개수는 한 개요. 왜 그래? 이런 거 질문하면 답변을 못하지. 내가 지금 얘기를 왜 하느냐면 시작이 호도법이야. 그러면 판별식의 시작은 뭐니? 판별식은 왜 판별식이야? 하면 근의 공식이거든. 지금 내가 질문한 것들을 다 근의 공식에서 생각하면 너무 당연한 거거든. 근의 공식은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d잖아. d는 뭐야? b제곱 마이너스 4ac 이거잖아. 예를 들면 개수가 실수라는 보장이 없어. 그런데 판별식이 0이야. 그럼 봐. 이게 0이니까 이게 통째로 없어지죠? 그러면 이거잖아. 그럼 이게 몇 개로 보이니? 한 개잖아. 그런데 A, B가 실수란 보장이 없으니까 이게 실수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선생님 이해 갔나? 이렇게 설명하는 거거든.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네가 판별식에 대해서 왜 그러냐 하면은 이거 그냥 근의 공식을 갖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거든. 근데 뭐가 안 돼? 하면은 이런 구조가 없어. 구조가 없으니까 이런 질문에 대해서 구조가 없으니까 추론을 못하고 암기를 하려고. 암기로부터 뭘 뽑아내려고 하거든. 근데 암기도 없어. 그러니까 이제 뭐 하죠? 비법에 찍기. 왠지 이럴 것 같은데. 그러니까 찍은 결과는 보통 다 틀리죠. 특히 큰 탐 수업에서. 뭔가 뻔한 질문을 하면은 이제는 뭐 함부로 답을 못 하죠. 얘들은 편하게 대답하고 편하게 틀렸는데 자꾸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함부로 대답 못 하겠고. 그래서 이도 저도 안 되고 씨발 똑같은 상황이 계속 반복이 돼. 불안해 떨면서 찍으면 꼭 반대고. 시작은 호흡법. 호의 길이. 그래서요. 그래서 호도법은 뭐야? 반지름이 1이다. 여기가 1차는 시점이다. 반지름이 1이다. 그럼 이게 각도다. 얼마나 쉬워. 이게 각도다. 라는 말이 뭐야? 이게 각도다. 이거잖아? 그래서요? 근데 반지름이 1이 아니라 R이야. 그러면 R이야. R이 1보다 크다고 하자. 그럼 뭐야? 이거잖아? 그럼 이거 뭐게 되겠니? 이게 세타야. 1일 때 세타. R일 때 뭐가 되겠니? 꼭 비례식을 써야 되니? R 세타지. L은 R 세타다. 이거죠? 이해 갔죠? 오케이.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되나요? 이 넓이가 얼마야? 이 넓이가 얼마인지 아는 사람? 비례식을 해야지. 그래서 중심각에 비례한다거든. 이 양들은 중심각에 비례야, 비례. 왜 그러냐 하면 안 돼. 이거는 공리 수준의 얘기거든. 그 모르는 사람 없죠? 중심각에 비례한다. 호의 길이든 넓이든. 이 얘기를 왜 할까? 이 넓이가 얼마야? 파이야. 오케이? 그 넓이가 S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중심각을 2파이? 2파이. 여기에 대해서 S다. 이렇게 그래. 이따 썼으니까. 그러면 요 길이는 얼마야? 2파인가? 2파이? 요 길이는 얼마야? 세타죠. 따라서 S가 얼마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건 요 S예요. S. 그래서 비례한다.
그래서 비례를 쓴 거예요. 그러면 S가 얼마니? 내가 안 하고 있는 게 아니니까 좀 빨리 얘기를 해봐. 2분의 세타인가? 2분의 1 세타다. 이해 갔나? 그래서 S가 2분의 1 세타요. 그러면 이 넓이는 얼마니? 뻔하죠? 뭐 곱하기 R 제곱이다. 왜 R 제곱하죠? 이게 넓이 B다. 넓이 B는 뭐의 제곱이죠? 닮은 B의 제곱. 닮은 B가 1대 R이니까 넓이 B는 1대 R 제곱이다. 그래서 2분의 1 R 제곱 세타다. 아주 쉽죠? 그런데 이거는 꼭 학교 시험을 대비해서라기보다는 부채꼴을 바라보는 기본적인 관점이 되겠어요. 그래서 부채꼴의 이론은 결국에는 중심각과 비례관계. 시작이 뭐야? 포도법. 이런 구조가 있어야겠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더 중요한 거. 부채꼴은 뭘 의미하니? 이거는 삼각함수 시험 범위로서 부채꼴이 아니고 수학에서 부채꼴은 부채 모양 이러고 있으면 진짜 서운하죠. 부채꼴은 뭐죠? 원의 부분. 그렇죠. 원의 부분. 그러니까 원의 부분이란 말은 우리가 할선이라는 표현을 쓰잖아. 할선. 접선과 할선 하잖아. 할이 뭐야? 쪼개는 거거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 점은 쪼갤 수 없는 것이다. 다른 말로 점은 부분이 없는 것이다. 선생님 이해 갔나? 그렇게 정의를 해. 수학 전체의 정의가 아니고 현대 수학에서는 점은 정의하지 않는 용어, 무정의 용어. 그냥 점은 직관적으로 인간 머릿속에 누구한테나 있는 거고 그게 점이야. 하고 끝이야. 정의하지 않아. 그걸 무정의 용어라고 그래요. 뭔지 궁금해서 무정의 용어를 한번 찾아보시고. 그런데 유클리드 기하 원론은 첫 문장이 점을 정의한다. 그 정의가 부분이 없는 것이다. 쪼갤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할선이라는 표현을 쓰잖아. 그런데 이제 곡선, 우리가 미분을 할 때도 이렇게 하면 이게 접선이잖아. 그러면 뭐야? 여기서는 접선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요 부분에 대해서는 할선이지. 이 부분과 이 부분으로 쪼개는 거. 그래서 이런 의미로 앞으로도 계속 한단 말이야. 곡선과 직선을. 그러면 곡선과 직선. 할선이잖아. 그러면 이걸 어떻게 봐야 돼? 하면 부채꼴로 본다. 이래서 이 부채꼴로 보면 원이 떴다 보조선 긋고 그다음에 뭐 중심각을 항상 먼저 찾는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아무튼 이렇다. 그래서 이제 부채꼴에 대한 얘기는 간단하게 살펴봤고 이 얘기는 비단 삼각함수 내신 으로서가 아니라 요즘에 수능에서는 이 독자적으로 이거 나올 일은 절대 없고 이제 복잡한 삼각함수 극한 문제 아니면 사인 법칙 코사인 기하 문제에서 요 개념이 밑바탕이 돼서 그 위에 있는 걸 묻죠. 그래서 확인을 마지막으로 해봤어요. 저기에 대한 내용은 이제 더 이상 네가 졸업할 때까지 할 일은 없다. 그러면 긴장하지 마시고 원래 다 뭐 알잖아. 자. 그래서 이제 이 문제에서는 원이 몇 개야? 두 개다가 포인트죠. 이 원과 이 원이다. 원의 생명은 중심이다. 중심이다. 여기가 중심이라고 나와 있는 거지. 오케이. 그렇다. 원이 떴다. 보조선. 그래서 원의 이게 부분이란 말이야. 부분. 근데 이게 부분인데 이 부분은 이게 뭐야? 활꼴인가? 이건 활꼴도 아니고 부채꼴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죠. 활꼴이 뭔지 알죠? 부채꼴 빼기 이등변 삼각형이 활꼴이다. 그리고 보조선. 뭐 됐다. 그래서 보조선을 그으면 여기랑 여기. 보조선을 그어져 있는 걸 보면 여기랑 여기. 이렇다. 그래서요. 그러면 이제 뭘 해야 돼? 하면 이거죠. 두 점. 이걸 왜 긋니? 이게 활꼴이니까. 파란색에서도 이게 활꼴이고 이게 중요한 건 아닌데 색깔이 없어졌고 파란색에서도 활꼴이고 노란색에서도 활꼴이죠.
그러니까 파란색의 활골에서 노란색 활골을 뺀다지. 이렇게 한 거지. 응? 그럼 파란색 활골은 부채꼴에서 이등변 삼각형을 빼는 거죠. 요거. 노란색 활골은 부채꼴에서 이 이등변 삼각형을 빼는 거죠. 그렇게 다 한 거지. 진짜 그랬지? 근데 그렇게 루트랑 파이랑 서로 다른 무리수가 나올 텐데 그게 하나의 숫자로 간단 말이지? 정말 1억이지? 이러면 서운하지? 그죠? 문제를 조금 보고. 그리고 중심각의 크기가 3분의 파이다. ABC가 이거다. 이 중심각이 이게 3분의 파이다. 그러면 또 이제 이거 이론이지. 3분의 파이면 뭐야? 정삼각형이다. 이건 알죠? 그 다음에 이건 중심각이 이 파란색에서는 뭐야? 원주각이 된다. 따라서 이거는 뭐야? 3분의 2파이다. 이거죠. 그러면 이제 이걸 나보고 계산을 하란 말이지. 길이는 뭐가 있지? 반지름의 길이가 2다. 이게 2다. 힘들어. 그러면 뭐 이렇게 그렸으니까 이거 하면 이건 뭐죠? 정삼각형은 조건 세 번째가 사심일치. 그래서 이건 뭐냐면 정삼각형이니까 외심과 무게중심이 일치한다. 이게 지금 외심이잖아. 요 파란색에서 요 삼각형에 대하여 외심이잖아. 그러면 무게중심이 되는 거죠. 정삼각형이니까. 무게중심이니까 뭐 여기에 1이다. 그래서 3이다. 그러면 요거는 어떻게 되니? 그러면 1대 2대 루트 3. 3이니까 이게 루트 3이죠. 그러면 이거 2루트 3이죠. 그래서 루트 3이라는 게 등장하는데 얘가 없어질 리가 없는데 뭐 그렇게 되는 거잖아. 분명히 이렇게 했단 말이지. 그래서 얘를 보면 선생은 이제 안 하겠어요. 뭘 안 해? 이러지 말고. 자, 봐. 여기에서 부채꼴에서 이등변 삼각형을 빼. 그럼 뭐가 나오겠지? 그리고 노란색에서 정삼각형을 빼. 이것도 이등변 삼각형. 정삼각형을 빼. 그래서 빼. 그러면 답이야. 이거잖아. 이렇게 했단 말이지? 분명히. 와. 이 길이가 2고 이 길이는 2루트 3이에요. 그럼 너 계산을 한다 진짜? 안 무서운데 뭐 이러고 있지.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혹시 이게 이렇게 해서 여기를 이렇게 갖다 붙이면 이게 정삼각형인 건 아나? 그죠? 여기 이렇게 하면 여기가 뭐야? 6분의 파이니까 이걸 여기 갖다 붙이면 정삼각형이 되죠. 이걸 진짜 하라고? 이거 2루트 3이고 이거는 2지. 그래, 하겠어요. 진짜로. 결판을 보자. 자, 그래서 이게 뭐죠? 2분의 1